안녕하세요. 호통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산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미국 주식 투자할 때 제가 좀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그런 목적과 방향성을 좀 건강하게 세우고 이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미국 주식에서 아주 기본적인 그 인덱스, 그래서 그 미국 주식이 어떻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나스닥, 그 다음에 S&P 500, 다우존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죠. 좀 그래서 오늘 시간은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 뭐 여러 방법이 있겠죠. 그 중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ETF, 그렇죠? Exchange Traded Fund 해가지고 펀드라는 것이 있는데, 그 펀드를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 ETF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주는 그냥 뭐 삼성 주식을 산다, 아니면 어떤 회사 주식을 그냥 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개별주를 사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거고, 오늘은 특히 ETF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이 주식을 투자할 때 ETF를 해야 될지 개별주를 해야 될지 잘 헷갈리겠죠? ETF가 뭔가라고 생각하시면은 펀드라는 거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펀드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아주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요걸 보시면 됩니다. 이 SPY라는 것이 이 S&P 500을 가지고 만든 펀드입니다. ETF 펀드죠. ETF입니다. ETF의 하나의 종류입니다. 이 SPY라는 것이 하나의 상품이라고 하는 게 더 맞겠네요. 예. 그래서 이 ETF는 펀드죠. 그 말은 어떤 기관이 이 상품을 만든 겁니다. 자신들이 좀 더 안전하게, 아니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상품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상품을 만든다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어야겠죠. 안전하면서 돈도 잘 벌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ETF를 많이 만들죠, 대부분. 이 운영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하는 회사에게 우리가 돈을 좀 주면서 내 돈을 너희들이 알아서 굴려줘 라고 이렇게 하는 거랑 아주 비슷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좀 다른 점은, 이 ETF란 것은 주식처럼 제가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좀 떨어진다 싶으면은 나 이 ETF 더 이상 투자 안 할래. 그러면은 이 ETF에 들어가 있는 돈을 다 주식처럼 뺄 수가 있는 거고요. 다른 ETF로도 갈아탈 수 있는 거고요. 뭐 주식처럼 사고 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보면 이 SPY,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해 드렸죠. 이 S&P 500에 그 지수에 들어가는, S&P 500에 들어가는 500개의 회사에 들어가는 그 지수에 따라서 이 상품 SPY라는 상품은 이런 회사들에게 투자를 합니다. 이거보다 더 많거든요. 근데 이 가장 크게 많이 투자하는 회사들이 나열되어 있는 거고, 이거보다 더 많은 회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만약에 이 애플이 주가가 많이 올라가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주가가 많이 떨어진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만약에 여러분이 마이크로소프트 주식만 가지고 있고 애플은 없다. 그럼 여러분의 주식은 떨어집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계속 곤두박질 치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ETF로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는 오르고, 하지만 하나는 떨어지고, 그렇죠? 또 어떤 건 오르고 떨어지고, 뭐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 밸런스로 이 모든 것을 통합했을 때 그래도 플러스로 돌아간다. 왜냐하면 고객의 돈이기 때문에 이런 상품을 만들 때 좀 안전하게 만들려고 대단히 노력을 합니다. 물론 ETF도 좀 대단히 위험한 ETF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좀 아셔야 되는데, 좀 유명하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러한 ETF들은 대부분은 이렇게 안전성 있게 만듭니다. 물론 여러분이 더 자세히 공부를 해보셔야 됩니다. ETF를 사실 때 어떠한 회사들이 그 ETF에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이 ETF를 운영할 때 그 피가 얼마나 드는지,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좀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SPY ETF는 이런 회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뭐 기술에 관련된 갑자기 뭐 문제가 생겨서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아마존이나 다 떨어지는데, 하지만 나는 이 SPY 안에는 이런 금융주도 있죠. 그래서 금융주가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나의 자산은 보호가 될 수가 있다. 떨어져도 많이 안 떨어지고, 그렇지만 오를 때도 많이 안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보면은 SPY ETF 있죠, 여기. 이게 S&P 500에 관련된 ETF인데 SPY입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 이 두 개를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한 5년 동안 어떻게 변했는지 보시면은 이 파란 색깔이 애플이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둘이 비슷합니다, 가격이. 근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애플과 SPY의 가격 차이가 점점점 벌어지죠. 그래서 5년 뒤에 보면은 애플은 400%가 늘어나 있는 걸로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SPY는 100%, 이 4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별주를 잘 고르면은 더 많은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주를 잘못 고르면은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장을 보시면은, 자, 개별주가 항상 성공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페이스북 대단히 핫한 주식입니다, 요즘에. 그리고 이 페이스북은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거죠. 여기 나스닥 보이시죠? 그래서 나스닥에 투자하는, 나스닥의 이 QQQ라는 것도 바로 그 ETF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QQQ 안에 이 페이스북이 들어가 있고, 또 애플도 들어가 있고 구글도 들어가 있는 펀드입니다. 자, 그럼 이 둘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볼까요? 5년 전에 비슷했죠, 가격이. 자, 쭉 가면서 페이스북이 점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지금 현재 누가 더 높을까요? 바로 QQQ ETF 펀드가 훨씬 더 많이 돈을 벌어왔죠. 200%. 물론 차이가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ETF가 더 많이 버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더 많이 버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더 익스트림한 케이스로 보면은, 제가 이 회사 이름은 제가 숨겼습니다. 이게 어쨌든 너무 많이 떨어지는 회사니까, 이거 물론 보시다가 이거 가지고 있는, 이 주식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겠죠. 그래서 이 다우존스 DIY 그 ETF랑 비교를 한 겁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비슷하죠. 어떻게 보면은 요 A라는 회사가 훨씬 더 비쌌죠.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떨어지죠. 그리고 이 회사는 5년이 지났는데 11% 올랐습니다. 5년이 지났는데. 이거는 그냥 사실 적금에다 넣는 게 더 벌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 ETF를 산다고 해서 항상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이 개별주를 산다고 해서도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ETF를 살 때도 자신이 잘 골라야 되고, 그렇지만 ETF와 개별주를 비교하면은 ETF가 안전성이 더 높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투자로 성공하신 워렌 버핏 한 말이 뭐냐면은, 잘 모르면은 미국 인덱스에 투자를 해라.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뭐 나스닥 아니면은 다우존스, S&P 500 그런 미국 US 인덱스에다 투자를 해라. 그러면서 이런 예제를 듭니다. 보시면은 2018년과 2008년을 비교한 이 랭킹인데,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회사들, 그렇죠? 가장 비싼 밸류가 높은 회사들 그 순서대로 만든 랭킹인데, 보시면은 2008년에 제일 넘버원은 엑선, 이 기름 이 정유 회사거든요. 네, 엑선. 넘버 2는 G죠, G. 3번은 마이크로소프트, 4번은 AT&T, 5번은 프록터 앤 갬블. 요거는 그 음식 무슨 캔 만들고 뭐 그런 회사입니다. 6번은 Berkshire Hathaway, and then 넘버 7은 구글, 넘버 8은 쉐브론, 이것도 정유 회사죠. 9번은 존슨 앤 존스. 이거 무슨 화장품도 만들고 약도 만들고 그렇죠. 그다음에 넘버 10은 월마트, 코스코처럼 이것저것 많이 파는 그런 회사인데, 자, 2018년으로 가면은 3년 전이죠. 자, 넘버 1은 애플. 여기 애플 없죠. 2008년에는 애플이 넘버 10 안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1등 가장 밸류가 높은 미국에서 가장 비싼 회사는 애플입니다. 넘버 2는 구글 여기 7등이었죠. 지금 이제 2등이 됐죠.
마이크로소프트, 이건 대단한 회사죠. 진짜 마이크로소프트는 2008년에도 3등이었는데 2018년에도 아직도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없었죠? 페이스북 없었죠? 버크셔 해서웨이 아직도 있네요, 여기. 네, 존슨앤존스 여기 있고, JP 모건 여기 없었죠? 엑선 1등에서 9등까지 내려왔네요. 그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건 그냥 은행, 미국에서 되게 대단히 큰 은행 중에 하나입니다. JP 모건이랑 똑같이. 보시면은 정말 많은 회사들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워런 버핏이 얘기하는 게 당신이 어떻게 10년을 예상할 수 있겠느냐. 물론 누군가는 이걸 잘 예상해서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낮다는 겁니다. 지금 애플이 1등 회사인데 10년 후에도 이 애플이 1등 회사일까? 그러면 너는 이 애플에다가 투자하는 게 맞을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렇게 못하니까 이 S&P 500 제가 말씀드렸죠? 아니면 다우존스 10년 뒤에 이렇게 바뀌면은 이게 S&P 500이고, 그렇죠? 이때도 S&P 500이고, 그런 상품에다가 그런 인덱스에다가 투자를 하면은 뭐 10년이 지나서 좋은 회사들이 알아서 바뀌는 거죠. 그 안에서 좋은 회사들이. 애플이 돈을 더 잘 벌게 되면은 S&P 500에서 이런 돈 못 버는, 이 안에서 돈 못 버는 회사들은 퇴출되고, 구글이나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덱스에 투자해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물론 대단히 경험이 많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새겨 들어야 하지만 이 애플, 그렇죠? 이렇게 자신이 어떻게 좋아하는 회사나 자신이 좀 미래에 가치가 있겠다고 생각해서 잘 투자를 했다면은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뭐라 그럴까요? 이 시간과 노력, 성향 이런 것들이 대단히 많이 영향을 줍니다. 어떤 걸 고를 때 이런 개별주로 갈지 아니면 ETF로 갈지 아니면은 이렇게 두 개를 섞어서 갈 수도 있습니다. 뭐 한 반 정도는 ETF로 가고 반 정도는 뭐 개별주로 가고 뭐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처음에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러면은 바로 안전하게 먼저 ETF로 가다가 ETF에서 조금 뭐 예를 들어서 한 뭐 1, 2년 뒤에 돈이 좀 벌렸겠죠. 여기서. 그러면 그 돈을 좀 빼서 개별주로 이제 좀 투자를 시작해도 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좀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좀 ETF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할 텐데, ETF가 종류가 대단히 많습니다. 찾아보시면은 정말 많은데 좀 공부를 따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해드리는 거는 대단히 기본적인 ETF들을 좀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수 관련 ETF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QQQ 아니면 DIA 아니면은 SPY, 그래서 S&P 500 지수에 따르는 ETF, 그 다음에 다우존스 지수에 따르는 ETF, 그 다음에 나스닥을 따르는 ETF. 나스닥을 따르는 ETF가 이 QQQ만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또 다른 상품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fee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렇죠? 그런 것도 좀 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뭐 이런 지수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섹터 관련. 이 섹터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산업의 카테고리를 좀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기술주 중에서도 섹터가 뭐 반도체 섹터다. 그러면은 반도체 관련된 회사들이 모여 있는 그 섹터 관련된 ETF겠죠. 그래서 나는 반도체에 관심이 많다. 난 미래 반도체가 이 시장을 이끌 것 같다. 그러면은 반도체 섹터에 관련된 ETF로 사시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뭐 나는 은행 관련된 ETF로 사고 싶어. 그러면 금융 섹터에 관련된 그런 ETF를 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섹터들에 관련된 ETF가 있고요. 그다음에 테마 관련 ETF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 관련된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뭐 핫한 코인, 그러면은 코인에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라 코인을 상장해서 뭐 코인 거래소에 관련된
그러한 ETF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ETF에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ETF는 대부분 여러 회사들을 묶은 그런 상품이죠. 근데 코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 코인 상장된 코인 거래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ETF 보면은 그 안에 페이팔도 있고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비자도 있고 예, 그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전하게 왜냐면 비자랑 뭐 페이팔 같은 경우는 그렇게 부실한 회사가 아니죠. 아주 튼튼한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코인 거래소는 약간 그런 변동성이 막 떨어질 때는 많이 떨어지고 올라갈 때는 많이 올라가고 그러겠죠. 그래서 그렇게 묶어 놓으면은 그런 ETF를 사면은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안정성이 좀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그런 테마 관련된 그런 ETF들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섹터는 뭐 필수 소비재, 금융, 반도체, 헬스케어, 에너지, 뭐 유틸리티 뭐 등등등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테마에 관련된 건 뭐 혁신 기술, 아니면 코인, 뭐 메타버스, 그다음에 뭐 석유, 금, 뭐 디비던을 많이 주는 것들만 모아놓은 그런 ETF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추구하는 방향성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그러한 안정성을 난 더 많이 요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그렇게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그리고 관심 있는 그리고 내가 잘 아는 그런 관련된 섹터나 테마를 잘 골라서 아니면 인덱스로 골라서 ETF를 사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웹사이트에서 그 ETF 종류들을 잘 정리된 그런 그림이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정말 별의별 ETF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잘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요거는 그 뭐 인덱스에 관련된 거겠죠. 그리고 본드, 채권에 관련된 ETF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커머디티라고 해가지고 뭐 그런 뭐 구리, 뭐 석유 뭐 그런 거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런 거에 투자하는 ETF인데 석유에 바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뭐 석유를 시추하는 회사 아니면 뭐 구리를 시추하는 회사 아니면 구리를 시추하는 기계를 만드는 회사 그런 것들을 막 묶어서 그런 회사들을 막 뭐 10개, 20개, 30개씩 이렇게 모아서 만드는 게 바로 ETF죠. 그래서 그런 ETF도 있고 뭐 커런시 관련된 ETF도 있고 이런 거는 그냥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좀 위험한 거거든요. 레버리지 이거는 그냥 예, 안 보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자신이 ETF에 나는 ETF에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좀 공부를 하셔서 투자를 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돼서 좀 ETF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개별주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고 어떻게 샀는지에 대해서 제가 또 제 경험담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